오늘은 1682년 일본 작가 이하라 사이카쿠의 호세길 대남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원문 내용에서 약간 각색된 부분이 있음을 알립니다. 첫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호세길 대남. 요노스케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기질을 보였습니다. 갓난 아이 때부터 유모의 젖가슴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에 몰두할 때 그는 오히려 어머니나 하녀들의 몸짓, 옷차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7살이 되었을 때 그는 집 안의 모든 여인들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어머니의 땀방울 맺힌 목덜미를 훔쳐보거나 하녀가 바닥을 닦는 동안 흐트러진 옷깃 사이를 몰래 엿보기도 했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찾아다니는 벌처럼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그는 부엌에서 일하던 하녀 오키치를 만나게 됩니다. 요노스케의 눈에 오키치는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도 빛나 보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짓, 몸짓 하나하나에 집중했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일부러 부엌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오키치 누나. 요노스케는 소리쳤다. 7살짜리 아이치고는 꽤나 우렁찬 목소리였다. 부엌 구석에서 야채를 다듬던 하녀 오키치가 놀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약간 상기되어 있었고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볼에 달라붙어 있었다. 어이쿠 도련님. 여기서 뭐 하세요? 어머니께서 찾으실까봐 걱정했는데. 요노스케는 오키치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보통의 아이들처럼 사탕이나 장난감을 원할 때 내는 그런 투정 섞인 목소리가 아니었다. 누나는 왜 그렇게 예뻐요? 오키치는 들고 있던 칼을 떨어뜨릴 뻔했다. 도련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누나가 제일 예뻐요. 엄마보다 마을의 누나들보다도요. 오키치는 당황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덜미와 가슴골 사이로 흘러내린 땀방울이 요노스케의 눈에 들어왔다. 그의 작은 가슴이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럼 도련님 이제 가서 공부하셔야죠. 공부는 재미없어요. 누나랑 이야기하고 싶어요. 요노스케는 조심스럽게 오키치에게 다가섰다. 그리고는 그녀의 땀방울이 맺힌 목덜미에 손을 가져다 댔다. 오키치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요? 누나는 따뜻하고 좋아요. 꼭 새하얀 찹쌀떡 같아요. 요노스케의 순수한 말에 오키치는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아이의 엉뚱한 행동에 화를 낼 수도 그렇다고 마냥 받아줄 수도 없었다. 그녀는 결국 요노스케의 작은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말했다. 도련님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만약 어른들께 들키시면 저 혼날지도 몰라요. 요노스케는 오키치의 슬픈 표정을 보며 아쉬운 듯 손을 거두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호기심보다 더 강렬하고 더 짜릿한 무언가였다. 오키치가 서둘러 몸을 돌려 부엌으로 들어갔다. 요노스케는 텅 빈 복도에 혼자 남아 그의 짧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맛본 달콤한 감정의 여운을 곱씹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앞으로의 삶은 이 경험을 쫓아가는 긴 여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8살이 된 요노스케의 호색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계산적이고 대담한 행동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이제 집안 하녀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업 거래처를 방문할 때마다 그곳의 여인들에게 집요하게 다가갔습니다. 요노스케 오늘은 특별히 얌전하게 행동해야 한다. 알겠느냐? 아버지는 히데요시 상인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 몇 번이고 신신당부했다. 8살이 된 요노스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이빨을 삐죽거렸다. 알겠어요 아버지. 오늘은 얌전하게 있을게요. 히데요시 상인의 집에 도착하자 잠시 후 차를 내오기 위해 히데요시의 아내 오토미가 방으로 들어섰다. 오토미는 20대 초반으로 풍만한 몸매에 해사한 미소를 지닌 여인이었다. 옅은 복숭아색 기모노를 입은 오토미는 우아하고 정갈한 자태를 뽐냈다. 요노스케의 눈은 마치 먹이를 발견한 독수리처럼 빛났다. 아이고 도련님. 정말 의젓하게 앉아 계시는군요. 오토미가 다정하게 인사했다. 오토미 누나는 얌전하게 앉아있는 저보다 훨씬 예뻐요. 요노스케의 돌발 발언에 오토미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웃었다. 아버지는 당황하여 헛기침을 했지만 요노스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누나는 왜 그렇게 고와요? 머리 장식도 반짝이고 피부도 눈처럼 하얗고. 오토미가 차를 따르며 말했다. 도련님 칭찬이 너무 과하세요.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인걸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누나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걸요. 요노스케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오토미가 찻잔을 내려놓으려고 뻗은 손을 살짝 잡았다. 오토미는 놀라 손을 때려 했지만 요노스케는 놓아주지 않았다. 손이 솜사탕처럼 부드러워요. 혹시 누나는 찹쌀떡으로 만든 사람이 아닌가요? 아버지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요노스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어서 손 놓지 못할까? 아버지의 호통에 오토미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고 히데요시 상인 역시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요노스케는 아버지의 날카로운 시선을 무시한 채 오토미를 향해 씩 웃어 보였다. 결국 아버지는 오토미와 히데요시 상인에게 연신 사과하며 요노스케를 끌고 방을 나섰다. 밖으로 나온 아버지는 요노스케의 엉덩이를 때리며 크게 꾸짖었지만 요노스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깨달음이 싹트고 있었다. 맞을 짓을 해도 아름다운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9살이 된 요노스케는 호세계 세계에서 한 단계 더 성장했습니다. 그는 이제 무작정 대담하게 행동하는 것에서 벗어나 기술과 매력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9살이 된 요노스케에게 아버지의 서예와 검술 수업은 고역이었다. 그는 붓을 쥐는 대신 기생의 붉은 입술을 검을 휘두르는 대신 기녀의 춤사위를 상상했다. 그는 여전히 집안 하녀들의 뒤를 쫓아다녔지만 그 행위가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크고 새로운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던 나이든 하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자네 교토의 오코를 만나봤는가? 오코라니? 그 유명한 오코 말인가? 눈빛 하나만으로도 남자의 혼을 빼놓는다는 그 여인? 바로 그 오코라네. 그 여인의 눈길은 칼보다 날카롭고 비단보다 부드럽다고 하더군. 한번 눈을 마주치면 밤새 그 눈빛이 잊히지 않는다고 해. 요노스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몰래 담벼락 뒤에 숨어 대화를 엿들었다. 정말인가? 그런 기술이 가능하단 말인가? 기술이라고 부르기보다는 타고난 재능에 가깝지. 그 여인은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네. 사랑의 본질. 요노스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자신이 쫓았던 것들은 그저 육체적 쾌락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진짜 호색은 기술과 예술의 경지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아버지의 지루한 수업과 훈계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오코라는 이름 세 글자만이 가득 찼다. 그는 밤이 되면 어떻게 하면 집을 몰래 빠져나가 교토로 갈 수 있을지 궁리하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이제 새로운 목표, 새로운 스승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고요한 밤 9살 요노스케는 그림자처럼 집을 빠져나왔다. 그의 작은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교토의 활락가로 향했다. 그가 찾아간 곳은 나룸이라는 이름의 유명한 찻집이었다. 문지기가 아이의 등장에 놀라 물었다. 도련님, 늦은 시간에 무슨 일로 여기에? 오코라는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요노스케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 단호함이 묻어났다. 안으로 들어서자 왁자지껄한 기반과는 달리 차분하고 은은한 향이 가득했다. 요노스케는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오코를 기다렸다. 잠시 후 오코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남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요노스케는 오코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이때 옆자리에서 취한 듯한 사무라이 2명이 투박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들렸다. 어이, 자네도 오코의 눈빛을 봤는가? 봤지. 뭐 소문만큼 대단한지는 모르겠더군. 자네는 아직 멀었네. 그 여인의 눈은 마음에 직접 말을 걸어온다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속삭이는 것 같다고. 그래봐야 여인의 눈빛 아닌가? 아니, 달라. 그 여인의 눈을 보고 나면 며칠 밤이고 그 눈빛이 내리에서 떠나지 않아. 마치 혼을 꿰뚫어 보는 것 같달까. 바로 그때 오코가 고개를 돌려 그들을 향해 살짝 미소를 지었다. 말씀 나누시다가 차가 식겠어요. 따뜻할 때 드세요. 오코는 그저 평범한 말을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짧은 한마디에 사무라이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차만 연신 마셨다. 요노스케는 이 광경을 보며 전율을 느꼈다. 그는 오코가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능력을 가진 예술가임을 직감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배워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눈빛과 표정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오코의 기술이었다. 요노스케는 교토의 찻집에서 돌아온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방 안의 거울 앞에 서서 오코의 눈빛을 떠올렸다. 오코의 눈빛은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날카롭고 동시에 연못의 수면처럼 잔잔했다. 아니야, 눈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요노스케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힘을 주지 않았어. 힘을 빼고 그저 상대를 향해 시선을 던졌을 뿐이지. 그는 거울을 향해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떴다. 오코가 부채를 펼치듯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그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감돌았다. 그는 밤새도록 거울을 보며 연습했다. 그의 눈빛은 점차 생기를 잃어가는 대신 깊이를 더해갔다. 다음 날 아침 요노스케는 마당의 우물가에서 새로운 하녀가 물을 깃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앳된 얼굴이었고 아직 세상의 교활함을 알지 못하는 순수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요노스케는 그 순간 자신이 전날 밤 익힌 기술을 시험해볼 완벽한 상대를 찾았음을 직감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섰다. 하녀는 그의 발걸음 소리에 돌아보았다. 도련님 안녕하세요. 하녀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다. 요노스케는 대답 대신 연습했던 그대로 미소를 띠며 오코의 눈빛을 그녀에게 던졌다. 하녀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요노스케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평범한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다. 하녀의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다. 저기 왜 그렇게 보시나요? 하녀는 당황한 듯 물었다. 요노스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눈빛을 조금 더 깊게 만들었을 뿐이다. 하녀는 결국 물동이를 떨어뜨릴 뻔했고 안절부절 못하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그 모습을 본 요노스케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무모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호색의 길을 걷기 위한 첫 번째 무기인 시선이라는 기술을 완벽하게 습득한 것이다. 이 경험을 통해 요노스케는 평생 동안 이 기술을 다듬고 발전시킬 것임을 직감했다. 첫 번째 줄거리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줄거리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참. 각색 과정에서 원 내용과 차이가 많을 수 있으니 지식을 만드는 지식출판에서 출간하고 정형님이 옮긴 호색 일대남 책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